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얘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와 골프를 좋아하는 조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프로래 스스로. 아, 이렇게 골프장 가면 서로 프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어. 자,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우느나27님, 최승범님, 그리고 9월부터 주 단위 화요일 정기 후원 시작해주신 ECHOJA님, 에코자 혹은 이초자님, 그리고 9월에 후원해주신 초록도롱뇽님, 유지연님, 유튜브로 매 에피소드마다 3,000원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4, 숫자 4입니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골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요? 전 심지어 오늘 라운드 나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아, 녹음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거야? 골프웨어를 입고 있는 거군요, 지금. 네, 골프웨어를 입고 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방송에는 데이터를 잘 알아야 골프도 잘 친다 라는 주제로 음흠. 여러분께 골프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골프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골프 그 자체에 대한 데이터, 통계 데이터, 그리고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볍게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장비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골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프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골프협회인 KGA가 지난 1월 2021 한국 골프지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골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사인데요. 2007년을 시작으로 2012, 2014, 2017, 2021까지 총 5차례 진행이 됐고요. 조사 기간은 22년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 1월에 나온 거죠. 검색하시면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집된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전 국민 중 무작위로 추출된 유효 표본 인구 4,512명한테 물어본 자료로 구성이 된 자료입니다. KGA에서 발표한 한국 골프의 인구 몇 명일까요? 대충 맞춰보시죠. 김 팀장. 대충 맞춰 보라고요? 네. 뭐 골프장을 100만 명. 네.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스크린 골프만 이용했거나 뭐 실외 골프장을 이용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합친 숫자예요. 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골프채로 골프공을 쳐본 사람이 그렇지. 얼마나 되겠느냐. 네. 뭐 몇백만 명 수준 되지 않을까요? 1,176만 명입니다. 에?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골프장 경영협회에서 매년 골프장 이용자 수를 집계해서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공개하는데요. 2021년 한국 골프 인구,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을 이용한 사람 564만 명입니다. 골프장이라는 거는 그 필드 연습장 골프장. 포함하는 거죠? 그쵸. 아, 필드 필드 골프장. 골프장이? 네네. 그렇게 많이 골프장 일한다고요? 경영협회. 어. 그 생각보다 골프 인구 빈목집계가 많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제 뭐 약간 이게 발표하는 데마다 골프 인구가 고무줄 같아 가지고 이게 논란이 좀 있기는 해요, 실제로는. 아니 뭐
예. 우리나라 인구의 뭐 10분의 1은 가 봤다는 거에 가까운데. 그죠? 근데 10 명에 1 명은 골프장에 가 어쨌든 봤다. 분명한 음. 거는 꽤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음. 사실입니다. 네. 네. 골프 이용 장소 통계도 있는데요. 아 근데 어 뭐 생각해 보면 음 예를 들어 이런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럼 열 몇 명 되잖아요. 열 몇 명 네. 정도. 네. 거기서 골프 치고 있거나 쳐본 적 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몇 명 나올 것 같거든요. 꽤 많이 나올걸? 그러면 열에 한 명이 넘겠네 지금은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스크린 골프 간 사람도 많을걸요? 음. 재미 그렇죠. 삼아라도? 그런 사람까지 음. 다 포함한다면 더 많겠네요. 생각보다 음. 많은 거네요. 음. 어. 골프 이용 장소는 실내 스크린이 65.4%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 실내 골프 연습장 48.1%, 골프장이 41.1%, 실외 골프 연습장이 34.7%, 뭐 요런 수준이고, 지난 방송 때 백돌이가 얼마나 잘 치는 거냐 요런 이야기를 해본 적 있죠. 여기서 백돌이는 100 타를 100 타. 넘기는 한 그쵸? 게임에 100 타를 네. 넘기는 사람의 수. 120타 이상을 치는 사람이 전체 골프 인구의 27.6%나 됩니다. 나 그리고 된다. 110 타에서 120 타가 5%, 그리고 100 아. 100타 수준이 18.6%. 그럼 거의 반이 백돌인데? 그러니까 100 타를 어. 깨잖아요. 예. 100 타를 깨면 우리나라 골프 수준의 절반 이상으로 들어오는 그러네. 거예요. 상위 50% 네. 그죠. 그 그럼 얘기는 백돌이가 뭐냐면 그래서 아까 그게 웃을 일이 아니다. 놀리는 말이 그래서 아니다라는 게 뭐냐면 그거였군요. 100 에서 110타 정도 치면 잘하는 괜찮은 거네. 거야. 괜찮은 거야. 음. 음. 자, 90타 수준이 27.4% 고요. 음. 80타 수준이 16.4%, 음. 80타 미만. 아까 음. 그 지난 방송 때 싱글 스코어가 81 타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치면 대한민국 골프 인구의 5%가 됩니다. 어. 그러면 이게 정상 분포에 가까운 형태인가요? 어 아니면은 못 치는 사람 쪽으로 더 많은 못 치는 사람 쪽으로 쪼끔 우편포된 더 못 우편포된 치는 거죠. 쪽으로 더 많은? 당연히 그렇겠네요. 뭐 그렇겠지. 근데 뭐 음. 이거를 더 늘려서 140타 이상을 또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러면 약간 정규 정상 분포 분포를 따르는, 나오겠네. 예예예, 그럼 정상 100 분포를 타 따르겠죠. 100타 내외가 평균에 가깝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허. 100 타에서 90 타를 합치면 18.6 에서 27.4 니까 음. 46 점 46%네요. 45? 46%. 46? 네, 음. 46%. 음. 그러니까 100 에서 90 타에 46%가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조사 자료죠? 조사 자료죠. 그렇죠. 예. 실제로는 더 못 칠 수 있다. 예. 실제로는 더 못 칠 수 있다. 마치 키나 몸무게를 네. 조사하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쵸.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키나 그럴 몸무게 순 없잖아요. 조사하면 예. 169가 절대 없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을 그려야 될 텐데 실제로 네네. 조사한 게 아니라 측정한 거라면 근데 네 한쪽에서 응답치가 갑자기 튄다는 얘기는 네. 120타 이상의 사람들이 한 대충 110 정도 쳐요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그리고 드네요. 보니까 110타 수준이 5% 밖에 안 돼요. 그러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0 타로 간 거야. 110타 수준의 사람들이 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서 '나는 100타 그리고 수준입니다.'라고 응답을 120 했다. 타 사람들이 110 타를 응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다. 아니면 110 타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쪽팔린 수준일 수도 있지. 백돌이보다도 좀 못하는 백돌이 중에서도 어. 못하는 게 되고 싶진 않다. 120 넘는다고 하면 '아 그냥 치신 지 얼마 안 됐군요.'라고 하는데 110은 좀 음. 애매한 스코어지 않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이건 음.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데이터를 알려드릴게요. 골프의 평균 비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거리는 한 번 쳤을 때 나가는 거리. 그쵸. 비거리 하면 이 역시 네. 드라이버죠. 첫 번째 드라이버를 번호를 쳤을 갖고 때 있는 1번 우드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비거리를 가장 많이 낼 네. 수 있는 클럽입니다. 대충 몇 미터 음. 갈까? 드라이버가. 한번 맞춰 보세요. 아까 그 기준으로 잡는 게 200 야드라 그랬나? 200 야드. 맞죠? 네. 200 야드가 180 미터.
정도 되는 거고 요걸 네.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보다 훨씬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한 평균으로 치면은 한 150 미터?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일단 않아요? 예. 네. KPGA 남자 프로 기준, 그러니까 네. 드라이버를 계속 치는 게 아니니까. 네. 아 음. 잠깐만 프로 기준으로요? 네. 일반인이 아니고? 일단 프로 아 프로 기준으로 네네. KPGA 남자 프로가 평균 272 미터를 날립니다. 272 미터. 어. 엄청나지 않아? 이 조그마한 오. 공을 예. 클럽으로 치는데 공이 272 미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미터 달리기 거의 3번 하는 정도를 한 방에 쳐서 날려 버릴 수 있다라는 그쵸. 거군요. 그리고 여자 프로 평균, 우리나라 KLPGA 프로 평균은 214 미터입니다. 214. 네. 아 세계 꽤 차이가 최고 나는구나. 세계 네. 최고의 골프 선수들이 모이는 PGA 투어는 251 미터. 뭐야 한국 남자 프로가 더 비거리가 많이 더 많이 가네? 나가죠. 그 얘기는 뭐냐? 아 우리가 비거리 잘 짱이란 얘기네? 나간다고 잘 치는 거 아니다. 아 그 얘기가 돼요? 아 거꾸로 해석을 했네 나는. 이게 어. 제가 KPGA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거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하기는 실컷 멀리 날려 놓고 음. 홀에 못 넣으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음. 무조건 그냥 작정하고 세게 때리면 뭐 더 보낼 수 있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다, 게임에 이기는 데 있어서. 맞아요. 음. 그래서 평균 250 미터를 날릴 수 있는 골퍼도 맘먹고 장타를 치면 300 미터도 나가요. 근데 컨트롤이 안 방향이나 되겠지. 이런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프로 경기에서 보여주는 평균 비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음. 근데 인제 만약에 여기 KPGA나 PGA 투어의 프로의 평균 비거리와 페어웨이 드라이버 안착률을 비교해 보면, 제가 그것까지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은 PGA가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음. 그니까는 역상관을 볼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음. 여기서 페어웨이 안착률이라는 거는 지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엉뚱한 데로 안 보내고 네. 좋은 길이다. 들어갈 때 넣은 네 좋은 들어갈 때 길이다. 넣은 확률. 네. 네. 자, 그러면 아마추어 골퍼는 어떨까요? 데이터 수집이랑 통계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북미 데이터가 있어요. 아르코스라는 GPS 기반 샷 추적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남자 골프 비거리 평균은 206 미터, 여자는 160 미터입니다. 음. 그리고 GPS 기반이라고요? 음. GPS 기반으로 미국 골프 협회와 영국의 왕립 골프 협회에서도 발표했는데 남자는 197 미터, 여자는 134 미터였습니다. 좀 더 근데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골프 연습장 가서 혹은 필드 나가서 한 180, 190 날린다.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리로만 수준이다. 생각했을 예, 남자 때. 기준으로. 예. 너무 욕심내시지 않으셔도 된다. 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욕심을 내나 보죠? 멀리 욕심 많이 보내려고? 내죠. 왜냐하면 그 그렇군요. 약간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드라이버 빵빵 쳐 가지고 막 200 미터, 250 음. 미터 내보내는 게, 특히 골프 연습장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드라이버 잡고 막 온 멀리 힘을 보내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아 치시는데. 하긴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일단 멀리 보내야 타수를 줄일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인제 뭐 제가 일단은. 짧은 시간 골프를 쳐본 결과 정확하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어려운 샷. 거죠? 네, 정확한 샷이 더 음. 어려워요. 음. 그렇다고 힘 빼고 쳤을 때 더 정확하게 가냐? 그건 또 아니야. 음. 골프가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음. 다음으로 우드와 유틸리티. 그냥 골프 클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고. 네. 3번 우드, 4번, 그러니까 3번 우드, 5번 우드, 3번 유틸, 4번 유틸 이런 게 있는데요. 일반 아마추어는 3번 우드라는 골프 클럽으로 190 미터를 보내고 상급 아마추어는 200 미터를 보냅니다. 음. 4번 유틸을 또 많이 쓰는데 일반 아마추어는 170 미터를 보내고 상급 아마추어는 180 미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음. 기껏해야 10 미터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자, 그리고 그러네요.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 아이언을 볼게요. 7번 아이언이라는 채로 골프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이 기준이에요. 기준 잡는 거예요, 기준. 근데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거. 음 7번 아이언으로부터 6번, 5번, 4번, 3번 아이언으로 번호가 낮아지면 길어지는 각도가 거죠? 아 그러니까 각도가. 샤프트가 길어지고 각도가 점점 선다고 했죠, 이렇게. 네. 더 곡괭이에 골프 가까워진다. 그죠. 번호가 올라가면 각도가 더 이렇게 낮아지고 번호가 낮아지면 번호가 그러니까 1 번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아이언의 번호가 한 번호 낮아질 때마다 10 미터가 더 갑니다, 평균적으로. 음.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제가 아이언을 보통 125 미터에서 130 미터를 치거든요. 네. 그러면 남은 거리가 140 미터예요. 음. 그럼 저는 6번 아이언을 쳐요. 이해했지? 음. 남은 거리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음. 아이언마다 가는 거리가 다르니까 거기에 그치. 쏙 맞게 들어가게 하려면 내가 지금 몇 번을 잡아야 되느냐 이걸 인제 계산하게 그렇지. 된다는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아. 캐디분들이 예. 골프 우리가 라운드를 가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남은 네네네. 거리를 보고 내가 음. 몇 번을 잡아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나의 7번 아이언으로 125 미터를 일단 보내고 그다음 샷을 노리고 싶어. 그러면 캐디분한테 "저는 7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내가 음. 어떤 번호의 클럽을 잡았을 때 고만큼 간다는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변동이 적어야. 그래서 연습장에 가는 거지. 아 그래서 고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음. 그게 줄지 않으면 계산이 아무 소용이 없을 거 아니야. 때로는 그래서 길고 때로는 짧으면. 네. 정확해요. 그래서 7번 아이언으로 130 미터를 치는 사람이 7 음. 번 아이언으로 140 에서 170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잘 치는 거예요. 아.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골프를 잘 네. 쳐요. 음. 이해했죠? 편차가 적게 치는 게 잘 치는구나. 네. 예를 들면 내가 그린까지 130 미터가 남았어요. 음. 근데 내가 일관되게 110 미터를 보낼 수 있는 클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110 미터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20 미터짜리 샷을 해요. 음. 근데 내가 뭐 어떤 클럽을 잡아도 110 미터를 못 맞춰. 그러니까.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일부러 같은 채를 잡았을 때 멀리 보내거나 적게 보내거나를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스윙을 풀 스윙을 하지 않고 아. 하프 아. 스윙을 하거나 뭐 하 어디까지 보냈다가 치느냐에 15 따라서. 도만 잡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음. 근데 정석은 뭐냐면 내가 클럽마다 일관적으로 낼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음. 클럽의 번호를 바꾸면서 비거리를 조절하는 게 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힘 조절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나는 일정한 자세와 일정한 힘으로 친다고 전제하고 그다음에 클럽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이게 일단은 초보자의 자세인 거고 아니요. 그게 정석이에요. 아 이게 정석인 거고 예. 힘 아 그 조절을 하지 않 선수들도 힘 조절은 아 웨지라고 해서 그래요? 한 네네. 80 미터 미만으로 남았을 때에 그것도 팔의 아 각도를 조절하는 거지 모든 스윙은 일관돼야 돼요. 그래요? 내가 세게 치고 약하게 아 힘 치고는 조절이 조절이 안 아니야? 돼. 아 그래요? 이것도 처음 알았구나 그러면 골프에 예 대해서. 몰랐죠. 예. 아니 쳐 본 힘으로 적이 전 비거리를 없으니까. 조절하는 게 아니다. 일관된 아. 스윙으로 클럽의 번호를 바꾸고 클럽의 종류를 바꾸면서 비거리를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맘먹고 세게 쳐 봐야 더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맘먹고 세게 치면 예. 늘어나긴 하겠지. 근데 대신 너무 어떤 부작용이 정확도가 있을까요?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일단. 아 그러니까는 권하지 않는 음. 거군요. 그리고 멀리 가 봐야 엉뚱한 데로 갈 테니. 7-80타 음. 이상을 쳐야 되는데 무리 되겠죠 몸에. 아 너무 세게 치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정확한 샷을 날릴 수 있으면 시중에 존재하는 골프 클럽으로 얼마든지 규정 타수 안에 홀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록을 단축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끝났을 때 몸에 무리가 안 와요?
기록을 단축하는 거는 정확한 예. 샷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쓰는 게 아니고. 비거리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그렇구나. 비거리가 안 나오면 안 되겠지. 음.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일반적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힘이 전혀 세지 않아도 정확한 스윙만 하면 얼마든지 규정 타수에 공이 들어가게끔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경기장이 경기장도 그렇고 설계가 골프 그렇게 클럽이 되어 있다. 그렇고.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습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연습할 때는 내가 비슷한 정도의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몸의 각도 이런 것들, 자세 이런 그쵸. 것들만 신경 쓰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코치가 음. 이야기해 줄 때도 각도나 힘을 쓰는 방법, 방향, 무게 중심 이런 거에 대해서 코칭을 해 음. 주는 거죠. 그래서 음. 어떤 코치도, 그렇군요. 어떤 코치도 "더 세게 치셔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힘 어. 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음.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것도 그 골퍼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편차를 구해 그럼요. 가지고 표준 네. 편차가 얼마나 크냐 적냐를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네. 어. 일관성 있는 골퍼가 진짜 잘 치는 골퍼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잘 치는 선수는 기량이 막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치. 잘 평소에 실력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선수겠군요. 페어웨이 안착률이 높고 일관된 아. 샷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퍼팅을 잘하고. 특히 인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왜냐하면 넣는 거. 네. 그린이 아까 인제 아까가 아니라 인제 지난 화에 네. 홀컵이 있는 200평 300평 정도의 공간을 우리가 그린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그린이 평평하지 않아요. 평평하지 않고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어디는 이렇게 굴곡이 져 음.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 그린의 각을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잘 읽고 퍼팅을 정확하게 쳐서 홀컵에 적은 타수로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골프를 잘 쳐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타수가 크게 갈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짱 잘해 가지고 가까이 놓는다 해도 그죠? 거기서 몇 번 삐끗삐끗하면은 다 타수 늘어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마지막에 그것도 네. 중요하겠군요. 네. 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타수를 줄이려면 숏 게임을 잘해야 된다. 숏게임이 그래요? 짧은 거리가 남았을 때에 게임을 아 잘해야 된다." 거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쵸. 음. 자, 그래서 인제 골프에 대한 데이터를 쪼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은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콘텐츠의 본론인 거죠. 골프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어요. 데이터의 바람이 이미 불었고. 그래서 골프 데이터 통합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데이터 골프가 선수가 정상급으로 가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잘 쳤대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경력이 많다는 경력이 얘기 아니에요? 예예. 많은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음. 실제로 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성기가 되게 뭐 30대 늦었어요? 초반, 20대 음. 후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 코스도 많이 돌아 봤고 샷도 많이 때려 봤고 이런 사람들이 음. 골프를 잘 쳤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경험자가 짝 음 먹었다. 골프 전성기가 5년 정도 적어졌대요, PGA 투어 기준으로. 음. 그러니까 인제 탑 전성기가 당겨졌다. 남자 프로 골프 세계 랭킹 탑 10의 평균 네. 나이를 추적을 해 보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아. 거예요. 그거는 골프 영재 교육의 덕분은 아닙니까? 옛날부터 골프는 어렸을 때부터 쳤겠지. 타이거 아 우즈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쳤죠. 아 그래요? 네. 타이거 그러니까 어. 골프는 어릴 때부터 시작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치기는 아 그래요? 하는데 아. 그 기술이 훈련 방식의 변화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음. 20대 초반 선수들도 PGA 투어에 데뷔하자마자 잘 치는 경우가 많대요. 음.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를 기사가 나온 게 네네. 있어서 찾아봤는데 음. 옛날에는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드라이버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쳐 봤대요. 드라이버를 종류별로. 드라이버도 종류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사도 어떤 엄청 차이가 있어요? 많고 제조사도 엄청 많고요. 제조사. 어 네. 각도도 9.5 도, 9 도, 10 도, 10.5 도 이렇게 쪼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샤프트도 이 샤프트의 채, 탄성도 다르고 막대. 어 샤프트의 재질도 다르고요. 이 음. 헤드를 구성하는 뭐 카본 아니면 이 안의 구조, 기술력 이런 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드라이버를 찾으려면 다 쳐보아야 조합이 됐던 거예요 엄청 많 옛날에는. 근데 그것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게 인제 실력이 달라 그 성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어. 나한테 잘 누가 써도 좋은 맞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비싼 거 쓰는 사람이 최고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그거를 커스터마이징을 되게 많이 해요. 음. 그래서 나이키인가 어디가 타이거 우즈한테는 제작해서 주고 막 그랬어요. 맞춤형으로. 전용으로. 네네. 네. 근데 옛날에는 아 그걸 일반 찾느라 애를 선수도 많이 되게 많이 썼는데 제작할 제작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이것저것 네. 많이 쳐 보면서 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게를 정확한 내가 원하는 무게를 얻으려고 막 헤드에 납도 붙이고 막 그랬대요, 헤드 무게를 조절하려고. 그거는 뭐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보죠? 연습.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물론 음. 당연히 프로 선수가 인제 그 경기에 출전할 때는 14 개의 클럽만 쓸 수가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14 개를 넘으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골라야지. 무한대로 클럽을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이거 맞는 거 음. 찾느라 애를 썼는데 이제는 골프 측정 장비를 갖다 놓고 가장 똑바로 멀리 가는 공이 나오는 이상적인 수치가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한대요. 아. 그 옛날에는 저런 장비가 그렇군요. 없으니까 필드에 나가서 치는 거야. 감으로. 감으로. 아. 근데 그렇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장비를 갖다 찾는 놓고 행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음 옛날에는 이게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명확하게 알 방법이 없었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때도 근데 감인 이제 거지. '어 좀 잘 맞는데?' 약간 감으로 이런 거지. 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측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찾으니까 금방 찾는다라는 거군요. 여러 샤프트랑 물론 일반인은 그럴 수 없죠. 근데 일반인도 그렇게 고르기도 해요. 요즘은 클럽 사러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타를 해 보게 해요, 시타. 네. 시범 타석에 서서 내가 골프채 몇 개를 휘둘러 보고 저는 이 무게와 이 탄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델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르게 해 주거든요. 음. 그것도 여러 개의 샤프트랑 여러 개의 드라이버 헤드를 갖다 놓고 나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수치 같은 것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수백 개의 모델을 시험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조관장 얘기하는 거는 이제 프로 레벨에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네. 일반인들도 골프 클럽 사러 가면 트랙맨이라고 이렇게 스윙 한 번만 하면 한 30 가지 정도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프로까지 커스터마이징 하진 않지만 프로는 모든 걸 다 커스터마이징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은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테일러 음. 메이드에서 나온 뭐 어떤 모델 뭐 추천을 해 준다. 그런 나한테 거죠. 맞는 걸 추천해 주는 용도로 그런 네.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군요, 네. 일반인도. 네. PXG에서 음. 나온 뭐 어떤 모델, 뭐 핑에서 나온 어떤 모델,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건 다 회사 이름인 거죠? 네. 골프채를 핑, 만드는? PXG, 뭐 네. 테일러 메이드 뭐 이런 골프채 만드는 음. 회사들 뭐 패션도 하지만 그래서 트랙맨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트랙맨은 기계인데 스윙을 한 번을 하면 30 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보여줘요. 예를 들면 스매시 팩터라고 해서 클럽 헤드에서 볼을 쳤을 때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준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볼에 전달하는지를 측정을 해 주는 거지. 일단은 그게 뭘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예요? 혹시 카메라 그냥 카메라와 카메라. 레이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알기로는. 아. 그걸로 힘의 정도를 측정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제 뭐 음. 스피드랑 네. 공이 날아가는
빠르기를 계산을 하겠죠 아마도. 아 빠르기를 가지고. 네네네. 거리랑 빠르기를 가지고. 그런 음. 걸 계산하겠죠. 스핀 양도 계산해 주고 그리고 스핀량이요? 볼이 볼이 공중으로 날아간 거리도 계산해 주고 그리고 임팩트 직전까지 클럽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클럽 스피드도 계산해 주고. 그러네요. 다 참고로 영상으로 알아낼 수 음 있는 정보들이겠네요. 클럽 해상도만 스피드가 높이는데. 빨라야 비거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클럽 스피드가 빨라야 그 음. 휙 하고 움직이는 정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좀 그렇겠죠. 달라요. 예. 세게 휘둘러야 공이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음. 클럽 스피드가 빨라야 공이 멀리 나가는 거다. 세게 안 하면서 빠르게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게 손목에 힘을 풀고 아 그래요? 예.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확 던지는 느낌으로 해야 예. 클럽 스피드가 빨라져요. 힘을 많이 주면 꽉 주면 예. 오히려 느려져요, 클럽 스피드가. 아 그런 거네. 기를 모으는 데 시간이 너무 쓰이게 되는 거구나. 약간 어떤 그래서 느낌이냐면 이런 어. 느낌이야. 이렇게 무게추를 이렇게 휙휙휙 돌리는 느낌이라고 상상하면 좋아요. 음. 음. 아 그러니까 그 힘을 세게 던지 시 넣는 것이 아니고 음음음. 그죠? 예 그 스윙을 뭔가 느끼면서 음. 해야만 빠르게 클럽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그게 멀리 보내는 방법이다. 네네. 이런 걸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알게 된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 음. 봤더니 클럽 스피드가 1 음. 마일 증가하면 비거리는 3 야드 늘어난다. 그 비례해서. 네네. 그래서 음. 다시 경험과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요즘에는 경험 대신 숫자를 믿는 선수들의 시대가 왔다. 예전에는 아 직접 쳐 보지 네. 않으면 알 수 없는 음. 어떤 컨트리 클럽의 어떤 코스가 어떻더라 이런 게 경험이 중요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라운드를. 그렇죠. 해 근데 보고 '아 요즘에는 이렇게 하니까 좀 감이 음 좋은데?'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찾는. 예전에는 그 코스에서 많이 쳐본 선수가 100% 유리했대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 그 골프장에 제일 많이 가 봤어." 이렇게 한 선수가 예. 유리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라운딩 코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지도가 있어요. 야디지 북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게 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 가지고 요즘엔 선수들이 통계 전문가를 고용해서 다음 대회가 어느 골프장에서 있는데 이 파5 홀에서는 투 온을 그러니까 투 온이라는 거는 그린에 두 번 만에 올리는 걸 투 온이라고 해요. 네. 투 온을 하는 코스가 나은지 쓰리 온을 하는 아. 코스가 나은지를 미리 조사해서 분석한대요. 그러니까 통계학자를 고용해서 최적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무조건 통계학자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학을 네네. 잘하는 사람을. 음. 예. 그래서 그렇구나. 점점 네. 1 라운드, 2 라운드 끝나면 3 라운드에 진출한 사람을 끊어낸다고 했잖아요. 예예. 그 끊어내는 스코어가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군요, 실력이.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냐." 막 이런 이야기가 음. 많이 돌고 있대요, PGA 투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의 기량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거리를 기존에는 계산하지 않고 치다가 감으로 음. 치다가 이거를 인제 음. 계산하고 치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단축된다라는 그쵸. 거군요. 네. 예를 음. 들면 A라는 경로는 두 번 만에 그린에 올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A라는 경로로 그린에 올렸을 때 퍼팅이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아. 근데 음. 3번 만에 올리는 저쪽 B 경로로 가면 어. 그린에서 퍼팅하는 성공 확률이 더 높더라. 그러면 한 타수를 늘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린이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 네. 치면 올려 그린 위에다 올려 놨을 때 이거를 북쪽에다 올릴 건지 남쪽에다 올릴 건지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각도가 그린도 다르니까. 각도도 다르고 난이도도 예. 다르고 옛날에는 감으로 아. 쳤는데 요즘에는 선수들이 그걸 얼마나 성공하고 아니까. 얼마나 실패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치는 방식도 비슷해지겠다. 뭐 그 근데 최적의 그것도 루트를 알고 있다면 그게 뭐 누가 계산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공개된 인제 지도 데이터가 선수마다의 있다고 하면. 특징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잘하는 장점이 다르니까. PGA에 유명한 장타자가 있어요. 브라이슨 디셈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어. 근데 이 선수가 장타를 위해서는 헤드 스피드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몸집이 좋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6 개월 만에 20 킬로그램 이상을 불렸대요. 그게 더 신기한데? 아무튼 그래서 어 400 야드를 친대요, 이 사람이. 400 야드를 친다고요? 어 드라이버를 치는데. 뭐 아까 360 미터 뭐 이렇게 되겠네? 어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드라이버가 강점인 장타자는 그런 음. 식으로 가는 걸 테고, 호리호리하고 정확도가 높은 음. 샷을 구사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만의 샷 구사와 데이터와 전략이 있겠죠. 음. 그러니까 최적 거리 계산한 거하고 나의 스타일을 인제 조합해 가지고 '나는 요렇게 치는 사람이니까 요 루트로 치는 게 제일 확률이 높겠다.' 요거를 보고서는 그렇죠. 결정한다는 거군요. 네. 아 그렇구나. 자, 여기에서 쪼끔 더 예. 연관된 얘기를 해 드릴게요.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는 정규 투어에 출전한 선수들한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 리포트를 제공했습니다. 협회에서? 네. 네네. 자기 경기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돌아보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샷을 어떻게 쳤는지, 페어웨이 안착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린 주변에 샷을 친 다음에 평균 남은 거리는 어땠는지, 퍼팅은 몇 프로 성공했는지, 이거를 다 제공해 준대요. 어. 이거는 모든 선수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규 투어에 그 참여한? 정규 투어에 참여한 260몇 명인가 그 선수들한테 음. 그러면 다 이거는 제공했대요. 그 측정을 경기장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기장에 경 그 장비가 예예. 있어요. 경기장에 네. 카메라들이 네. 있고 카메라들이 레이저 몇 야드 예. 날아갔는지 이런 게 다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거기서 친 모든 선수들 거를 다 측정해 가지고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는 거군요. 네. 네. 어허.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의 평균 퍼팅 성공 거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쳐요. 어. 나는 어 8 미터에서 되게 잘 넣어, 예를 들면. 8 미터에서 잘 넣는 퍼팅할 때 그 정도 퍼팅할 때 거리일 때가 제일 제일 잘 넣어. 잘하더라. 내 실력을 그러면 내가 알아. 15 미터 남잖아요. 네. 근데 15 미터는 내가 퍼팅 성공 확률이 10%가 안 돼. 그럼 일단 앞으로 가야지 좀 더. 그러면 과감하게 홀에 넣는 전략을 쓰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8 미터 안으로 그 일단 넣고 그쵸. 8 미터 안으로 일단 넣고 아. 그다음에 넣는 거지. 요거를 내가 아니까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쵸. 음. 근데 그 경기장에서 내가 지금 그 홀까지의 거리가 15 미터다라는 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선수들이 프로 네. 경기에서 그걸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레이저로 남은 음.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요. 아 그리고 레이저를 갖고 보통 다녀요 내가? 근데 그거를 어. 경기에서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 퍼팅 거리가 남으면 선수들이 감으로 거의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몇 미터 남았는지를 거의 음.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걸어가 오거나 이래도 돼요? 홀까지?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아 돼요. 그래도 돼요? 아 그러면 뭐 예. 걸음으로 재거나 이렇게 할 걸음수로 수 하기도 있겠네. 하고, 그죠?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음. 고 그린 위에서는 너무 안 머니까 네네. 갔다 올 수도 있겠네. 네. 음. 이런 식으로 데이터 때문에 한국 남자 골프의 간판 스타로 떠오른 선수가 있습니다. 임성재 네.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1919 년에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PGA 투어 신인상을 차지했고, 2020 년에 1919 년이요? 2019 년이요. 2019 년, 1919 년이래. 네네. 2019 년에 2019 년에 PGA 투어 신인상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수상을 했고, 2020 음 년에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2019 년에 선수가 신인상 탔는데 지금 몇 년 만에 은메달 딴 거네. 네. 근데 이 음. 선수가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러프와 벙커샷의 성공률이 되게 낮았대요. 그래 이상한 데 가지고 빠졌을 때 네네. 살리는 게 잘 안 음. 됐다. 그래서 음. 통계 수치를 보면서 훈련 내용이랑 시간 배분을 결정해서 단점을 극복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음. 그래서 빠르게 성장했다. 요런 기사가 있었고, 어 데이터로 한번 잠깐 간략하게 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가 그의 경쟁자들보다 어떤 샷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타이거 우즈 이 데이터.
네. 2003 년부터 2010 년까지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에서 펼친 경기를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타이거 우즈는 전체 투어 평균보다 라운드당, 그러니까 18홀 한 라운드당 3.20 타를 잘 쳤어요. 다른 선수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들과의 네. 비교로 봤을 때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어. 그중에 롱 게임, 티샷 같은 롱샷에서 네. 2.08 타를 잘 쳤고 음. 퍼팅에서는 0.70 타를 잘 쳤어요. 음.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이거 우즈의 경쟁력은 롱 퍼팅이 게임이야? 아니라 롱 게임인 음. 거야. 그렇구나. 어. 여기서 이거 줄인 게 롱 게임이었다. 그래서 일단 장타자? 이걸 뭐라 그래요? 멀리 보는 사람? 장타자는 아니었어요 또. 근데 인제 그건 어쨌든 아닌데. 긴 샷을 잘 날렸다는 거고 타이거 음. 우즈가 되게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드라이버 샷에 애를 먹기도 했거든요, 타이거 우즈가. 네. 네. 근데 네. 타이거 멀리 보내는 우즈가 거? 음. 아니 처음 샷, 드라이버 샷, 멀리 보내는 샷. 음음. 근데 자기 이름이 타이거 우즈잖아요. 나무. 아이씨. 그래서 아니 이거 우즈 인터뷰야. 타이거 예. 우즈가 자기 이름이 우즈여서 자꾸 드라이버 샷이 숲으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드라이버 아유 대신, 아재. 네. 드라이버 대신 우드라는 쪼끔 더 짧은 채로 티샷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드라이버를 치면 멀리 나갈 수는 있는데 숲이나 또 안 좋은 빠져. 길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쪼끔 음. 덜 날아가더라도 정확도가 높은 클럽으로 티샷을 친 거예요. 음. 그리고 임성재를 먼저 언급하긴 했는데 엄청난 데이터 덕후가 PGA 투어에 있어요. 네. 매튜 피츠패트릭이라는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는 무려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친 자기의 모든 샷을 기록했대요.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30 살인가? 음. 그러니까 14 년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음. 근데 이 선수가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편하게 야드로 계산할게요. 이제 뉴스에 야드로 나와 있었으니까. 목표 지점까지 165 야드가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남은 거죠. 네. 여기서 피츠패트릭이 8번 아이언을 쳤어요. 음. 근데 165 야드 거리에서 161 야드만 날아간 다음에 핀의 8 야드 왼쪽에 멈췄어요, 공이. 그러면 이 사람은 핀이라는 165 거는 야 홀? 아니 홀 음. 위에 이렇게 핀이 꽂혀 있거든요. 아 거기서부터 8 야드가 떨어진 곳에 공이 멈췄다. 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그러면 내가 165 야드를 날리려고 했는데 공이 161 야드밖에 안 날아갔네 해서 자기가 실수한 4 야드를 기록해. 아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거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기록한다.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어. 핀의 8 야드 왼쪽에 멈췄으니까 8 야드 옆에 멈췄다를 다시 기록해. 음. 그러니까 첨단 시스템보다 자기가 기록하는 방식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기록했다는 거네요. 그치. 그죠? '아 내가 4 어. 야드를 실수해서 8 야드를 더 쳤어야 됐겠구나.' 이런 걸 기록하는 거야. 되게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편차를 계산을 하려고 했던 건가? 내가 얼마나 맞아요. 편차를 보이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서 음.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했다는 건가요? 어.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 그 골프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제가 그 재밌어 네. 가지고 풀스윙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다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팻 그 음. 매튜 이야기가. 그럼 이 열 사람은 메모지를 갖고 다니는 건가? 메모장을? 뭐 지금은 어 폰에다 집에 기록하겠지? 가면 이만큼 예. 메모장이 있어. 아 메모장이 쌓여 있어요? 근데 어. 메모장에 기입한 것들을 예. 스프레드시트에 옮겨요. 그렇겠죠. 그래야 음. 분석을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야. 그 자기가 이제 그 고용한
스윙 코치, 퍼팅 코치, 통계학자, 트레이너, 생체 역학자, 퍼포먼스 코치랑 훈련 일정을 같이 만드는 거야, 그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음. 훈련 일정을 만든다. 아 데이터로. 그 내가 어떤 경우에 오차를 이렇게 많이 범한다. 음. 여기가 내 약점이야. 요거를 이제 캐치해 음. 가지고 고거를 인제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하는 예를 거였군요. 들면 예를 들면 내가 165 미터를 보냈 5 야드를 보냈어야 되는데 161 야드를 보냈을 때에 음.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자기가 인지하고 있었다. 음. 뭐 다운스윙이 너무 빨랐다. 그러면 인제 퍼포먼스 코치랑 상담을 해서 다운스윙이 빠른 이유는 뭐 어느 쪽에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트레이너랑 상담해서 그 근육을 키운다든지. 그러면 그다음에 아. 165 야드가 남았을 때 내가 4 야드만큼의 오차를 얼마만큼 줄였는지 이런 걸 또 다시 기록해 가면서 계속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78 센치에 70 킬로그램 밖에 안 돼요. 그래요? 작은 편인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선수로? 178 센치면 키는 쪼끔 큰 편인데 70 킬로그램이면 되게 몸무게가 호리호리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도 어 이 자기 장점인 정확성을 살리면서 스윙 스피드를 늘리려고 어떤 컨설턴트를 고용해 가지고 생체 역학자인 그 교수님을 고용해 가지고 자기 음. 스윙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윙 흐름을 개선하는 훈련을 했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PGA 투어의 데이터에 미쳐 있는 선수가 음. 매튜라는 선수예요. 음음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이런 트렌드가 있죠.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았던가 보죠?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특이하니까 화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특이하니까 화제가 된 거고 점점 어. 일반화되고 가고 있죠. 되어 가고 있죠. 음. 음. 그리고 2015 년인가 2016 년에는 골프 로봇도 나왔어요. 골프를 치는 로봇이요? 네. 골프를 치는 로봇이 나와서 그 왜 필요해?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흉내내기도 하고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봐. 왜 필요할까? 실험하려고? 그치. 여러 지표들을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쳤을 때 원하는 그 샷이 나오는지를. 그것도 있는데 만약에 어. 골프 머신이 네. 무조건 정확하게 골프 공을 홀에 넣는다라는 가정을 해 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로봇 경기를 하겠죠. 아 우사인 볼을 축구 로봇들로 경기하듯이. 그 왜 로봇처럼 치면 필요하지? 되잖아. 아. 그러니까 베스트 자세 같은 것을 그치. 찾아내려는 용도로 음. 얘는 딱 통제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그쵸. 요소들을. 그리고 골프장의 환경이 잔디가 어떠냐에 따라서 잔디의 스피드도 있고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네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이 골프 기계가 어떤 조건에서도 최적의 샷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어떤 어. 경기장에 가기 전에 그 AI한테 훈련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경기 전에 일단 골프 로봇을 보내. 그 경기장에. 그래서 한 바 라운드를 몇 바퀴 돌고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고 고대로 훈련을 해. 고대로 치면 1등 이렇게 될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있겠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아. 여전히 뭐 그렇군요. 아날로그의 골프의 감은 또 계속 남아 있겠지만 점점점 데이터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음. 예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제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데이터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짤막하게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장비 그리고 인제 골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장비에는 스윙 데이터 분석기 트랙맨이라는 게 인제 유명한 게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첫 번째 화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골프 연습장마다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정면과 뒷모습을 촬영하고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를 쏠 거예요. 그래서 골프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 측정기가 있어요. 거리 측정기. 레이저로 이렇게 쏴 가지고 특정 위치를 찍으면 얼만큼 거리가 남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한테. 음. 그 그래서 광고 내가 많이 이제 나온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홀 만원경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내 예예예. 생각에 더 중요한 게 있어. 홀까지 몇 미터 남았는지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샷을 치잖아요. 네. 내 샷이 몇 미터 갔는지를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해. 아 그거는 이 거리 측정기로 안 돼요? 내 골프 공을 찍어야지. 날아간 내 골프 공을. 아 그렇지.
내가 내 그래서 기록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에서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정확해도 사실 골프 연습장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건 필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음. 지난번부터 내가 골프 공이 보이면 항상 찍어요 이렇게. 내가 몇 미터 갔는지를. 거리 측정기로. 7번 아이언을 쳤는데 '내가 몇 음. 미터 갔네.' 이렇게 찍어요. 음. 실전에서 '내가 드라이버로 몇 미터 갔네.' 이렇게 찍어 봐요. 음음음. 음. 그런 다음에 기록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편차가 지금 조 과장이 쳤을 음. 때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죠. 아 잘 못 커요? 치니까. 근데 한 그걸 줄이려고 애를 쓴다, 그걸 한 15 미터 측정하면서. 정도 나는 것 같아요. 15 미터 정도. 그럼 그거를 측정 안 하면 편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눈으로 이렇게 뭐 봐서는. 연습장에서 쳤을 때도 편차가 나고 그러니까 필드에서, 눈 필드에서 쳤을 눈으로 보면 때. 도저히 모르죠. 아 그래요? 눈으로 보면 내가 아. 180 그 미터 보내는지 190 미터 보내는지 모르죠. 그러겠네. 아 그럼 내가 물론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네? 물론 말뚝이 측정 있어요. 안 해 보면? 50 아 미터마다. 말뚝. 어. 아 200 미터 말뚝, 그렇구나. 150 미터 말뚝, 예예. 100 미터 말뚝이 있기는 한데 음 정확하진 않지. 그러네. 음 100 미터 다니니까. 네. 음 그리고 손목형 거리 측정기가 있어요. GPS로 작동하는. 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이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샷을 하잖아. 네. 그럼 이게 샷을 했다는 걸 인지를 해요. 그거야 뭐 뭐 자유로 타격을 하면 뭐 이렇게 예예. 하는지. 그래서 음음. 내가 드라이버 티샷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세컨 샷을 치려고 가서 거기서 세컨 샷을 쳤어요. 네. 그러면 드라이버 샷 GPS 찍은 위치랑 세컨 샷을 찍은 GPS 위치를 계산해서 아. 내가 드라이버를 몇 미터 보냈는지를 계산해 줍니다. 그 GPS 달려 있으면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물론 GPS이기 음. 때문에 편차가 5 미터, 10 미터 심판 정도 있고. 나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음음. 음 그럼 뭐 워치류의 네네. 장비들이 맞아요. 고런 기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갤럭시 워치 골프 에디션 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조 과장은 골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 음. 이게 또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골프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여러분께 쪼금 제가 아주 부끄럽지만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연습장에서 연습장에 있는 장비로 촬영한 저의 샷을 AI가 분석한 걸 모바일 앱에서 본 스크린샷입니다. 음. 요게 그러니까 경기장에 있는 장비에 연동되는 앱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 볼 수가 어어. 있어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아. 제가 샷을 한 다음에 이 샷을 AI한테 "분석해 줘."라고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가 스탠스 네 폭이 좀 우선은 이 좁죠? 지금 보면은 몸에 있는 관절들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그죠? 어깨 뭐 팔꿈치, 무릎 이런 데 점이 찍혀 있고 요 점들의 아마 각도나 거리 요런 걸 계산했나 보네요. 그래 가지고 맞아요. 요걸 가지고 이게 지금 요 동작을 할 때 적당한 각도인가를 가지고 패스 페이를 알려주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리고 테이크 어웨이 이렇게 이제 요것도 각도를 계산하는 선인 것 같아요, 이 초록색 선이. 그러니까 어깨와 손목의 거리를 가지고 네. 각도를 계산을 해 요게 가지고 팔꿈치인 네. 것 같기도 하다. 그죠? 팔꿈치. 팔꿈치네. 팔꿈치를 어 지나가네요, 인두텍선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왼 무릎 위치가 왼쪽으로 쏠렸다."는 걸 이렇게 표기해 주고 있네요. 아. 이거 옷을 뭔가 초록색을 입고 가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어. 자 되게 그다음에 잘 잡는다 위치를. "전환 동작을 할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뭐 이런 게 있죠. 아. 오른쪽 골반이 지금 뒤쪽으로 빠져 있네요. 그죠? 네. 요런 걸 찾아주네요. 일단 "임팩트 순간은 괜찮다." 어. 그리고 뭐 "피니시는 아. 머리랑 어깨는 네. 괜찮은데 골반 위치는 왼쪽으로 쏠렸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번 스윙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한 번 제가 스윙했을 스윙 때의 동작을 구분해서 장면을 예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네네.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 번 스윙했을 때 각각을 쪼개 가지고 어디가 무슨 그쵸. 동작인지를 인식을 한 다음에 네. 각 맞아요. 동작별로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샷을 보면 제가 189 미터를 보냈고 이거 지금 170 스크린이에요? 네네 스크린. 스크린에다가
지금 공을 친 거고. 그쵸, 예. 그쵸. 그리고 뭐 실력 향상이 이렇게 점수로 나아지고 있고 오. 한 번 떨어졌었네. 예예. 그리고 진단 결과를 보니까 요 전환 동작을 할 때 프로의 음. 스윙과 비교하면 뭐가 다르다. 뭔가 매우 다른데? 매우 다르죠. 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르다는 게 확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예. 이렇게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이 선수가 키가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몸매가 조용히 해요. 호리호리하고? 백스윙 어. 뒤에 아 근데 이렇게 또 보니까 확실히 내 동작에 음 문제가 뭔지를 금방 캐치할 수 네. 있네요. 그래서 스윙 점수는 84 점이고 우선적으로 교정할 구간은 전환 동작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죠. 아. 네. 그럼 이거를 만약에 프로 선수가 측정하면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렇겠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겠지. 어. 안 그러면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분석을 해 없겠다. 줘요. 음. 전환 음. 동작 구간에서 체중이 뒤에 남아요. 임팩트 시에 몸의 중심이 오른발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 음. 주고 코칭을 해 뒤에 보면 주는군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인제 언제 몇 미터를 쳤는지 이때는 드라이버를 갖고 198 미터를 쳤죠. 3번 우드를 가지고 191 미터를 쳤고 드라이버가 중앙에 44% 안착을 했다. 요런 데이터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날 데이터 가지고 그쵸. 그날 데이터인 거죠. 구한 거죠. 하루 동안 네. 한 걸 가지고. 10월 6일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겁니다. 음. 그날그날 또 쌓이고 그것에 따라 이제 변화도 추적할 수 있고 네. 평균도 알 수 있고 이런 거군요. 네. 음. 왼쪽으로 44% 많이 왼쪽으로 휘죠 제가 지금. 뭐가 휘어요? 뭐가 공이. 휘는 거예요 이거는? 공. 공이 음. 정면으로 쭉 안 나가고 자꾸 왼쪽으로 간다. 그치. 그럼 나는 아하. 이제 그런 연습을 하겠죠. 왼쪽으로 안 오른쪽으로 나가기 보내는. 위해서 '내가 왜 왼쪽으로 자꾸 음. 나갈까?'를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샷을 분석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유튜브 같은 음. 데서 찾아보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들 하시는군요. 이야. 대단한데. 어떻습니까? 엄청 이렇 디테일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네.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음. 그래서 인제 이걸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데 근데 지금 방금 봤던 요 자료를요? 근데 그 저는 인제 골프 연습장에서 데이터를 하시는데도. 데이터를 좋아하고 또 이런 걸로 분석하는 걸 즐겨 하니까 요런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제 샷을 분석하고 실제로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샷도 많이 나아지고 음. 있고 좀 안착률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까지가 제가 준비한 골프 콘텐츠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들었나요? 김 팀장. 네.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서 좀 놀라웠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뭐 몇 번 쳐서 몇 번 어디까지 보내고 거리는 얼마나 되고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던 음. 거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내가 어느 잘 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예상하는 음. 대로 보내고 있는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세를 다 카메라로 트래킹을 해 가지고 그것도 구분 동작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 준다는 거니까 이 정도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온다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조 과장이 이야기했던 그 선수들의 그 전성기의 시점이 점점 그러니까 빨라지고 있다. 더 어린 나이에 좋은 실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음. 식으로 훈련하니까 이거 없이 훈련할 때랑 비교하면 그냥 코치가 말해 주는 거하고 내 감을 더해 가지고 계속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너 무릎 왼쪽으로 좀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맞아. 그런 이렇게 거야. 그지? 그래서 '빠졌다고?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표로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내가 자세를 이렇게 교정해서 연습을 해 보고 나서 '아 이게 나한테 실제로 변화를 일으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훈련의 효과 자체를 또 평가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맞게 그쵸. 훈련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원래 모든 그런 신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훈련에서는 정확하게 피드백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답 노트 만드는 것처럼. 그래야 인제 그걸 교정할 수도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량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네 하는 고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조 과장이 참 어 데이터 덕후구나.'
굳이 이걸 다 봐 가면서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골프가 지금 약간 독특한 점이 있어요.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는 연습할 때는 데이터를 기록을 잘 안 하고 음. 경기할 때 데이터를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음. 축구 같은 경우도 연습할 때는 데이터 기록 잘 안 해. 근데 경기를 하게 되면 패스 성공률, 뭐 점유율, 몇 미터 뛰었는지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골프는 그렇죠. 특이하게 아마추어의 그러네. 경우는 독특하게 더 연습할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는데 필드에 아. 나가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록이 안 돼요. 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아마추어들이 워낙 많은 분야라 음.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뭐 축구나 농구 이런 거에 비해서는 골프 치는 분들의 인구가 훨씬 많다고 음. 한다면 네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프를 잘 치려면 연습할 때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 플러스 필드에 나갔을 때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잘 칠 것 같더라.'라는 결론을 지금 1년 음음. 반밖에 안 된 저도 완전 초보 중에 음. 초보지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쵸.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음. 필요하겠네요. 음.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골프를 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생이 우울할 땐 골프를 치러 가세요. 음. 왜요? 내 골프 실력보다 인생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야 네 골프 실력을 봐라. 야 이 네 인생이 낫다 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되게 어. 그런 어떤 겸손함을 일깨워 주는 스포츠이고 어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여러분들도 음. 이제 많이 해 보시면 좋겠다. 특히 데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의 샷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나아지는 음. 모습들을 관찰하고 또 그걸 네. 개선하기 위한 어떤 운동이나 뭐 어떤 개선 방안 같은 것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 예 고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골프 많이 치셔라."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네. 마무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인제 스포츠와 데이터를 연관시킨 거는 예전에 야구 데이터 했을 때 이후에는 맞아요, 처음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이런 보통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관심이 마지막으로 있었으면 아마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김 네. 팀장은 이번 방송을 듣고 골프를 치고 싶어졌습니까? 골프가 치고 싶어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갖고 '아 되게 신기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왜냐면 내가 이거를 쳤을 때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음. 이것만 들어서 모르겠고 근데 이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도 이게 뭐랄까요. '분석가들이 할 일이 되게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음. 관련해서 '개발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필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잖아요, 개발이. 그쵸. 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에 말씀하신 그런 측정 장비들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콘텐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힘들었어요. 자 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예. 요 데이터 계속 모으고 계시니까 네. 나중에 한 6 개월 정도 지나서 이 네. 전후 비교 이런 거 한번 보여줘도 재밌겠네요. 얼마나 실력이 향상됐는지 정거장은 그죠. 과연 이 데이터의 도움으로 실력이 향상이 되었는가 이런 걸 비교해 줘도 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네. 그러면 한 6 개월, 1년 뒤에 제가 쪼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저의 네. 데이터를 선보이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저희 데이터 릭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프로와 김 팀장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